2025년 한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0%, 매장에서 하루에 한 대도 안 팔린다는 소문이 도는 기업, 바로 샤오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중국 제품이라서 외면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소름 돋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던 그 순간 중국에서는 실제로 끔찍한 비극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었거든요. 배달원에게 활짝 열리던 현관문 기술이 정작 불타는 차 안에서는 주인을 가뒀고, 혁신이라 포장된 기술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냉정한 선택이 왜 정확한 예언이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샤오미라는 기업이 태생부터 얼마나 상도이와 거리가 먼 회사였는지 말이죠. 이 회사는 해외 시장, 특히 인도에서 정말 노골적인 비교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경쟁사 제품을 옆에 놓고 대놓고 조롱하는 수준이었어요. 삼성과 애플 제품을 가져다 놓고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 좀 보세요. 완전 거품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광고를 냈던 겁니다. 당연히 삼성과 애플은 발끈했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브랜드를 훼손한다며 법적 대응까지 경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기업들의 가치를 단지 가격 하나로 깎아내리는 게 샤오미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뻔뻔함의 수위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노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하고 일본 발뮤다의 공기청정기 디자인을 거의 복사 수준으로 내놨을 때도 창업자 레이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표절이 아니라 오마주다. 좋은 디자인은 서로 통한다. 정말 뻔뻔하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조차 우리나라가 카피의 나라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술을 베끼고 브랜드를 비하하며 성장한 기업이 이제는 삼성과 LG의 본거지인 한국 서울 한복판에 깃발을 꽂으려 했다는 겁니다. 최근 샤오미는 한국 시장 재도전을 선언하며 여의도 IFC몰, 마곡, 심지어 백화점까지 버젓이 매장을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진출이 아니에요. 일종의 도발이죠. 한국 소비자들도 결국 싼 게 최고 아니냐? 애국심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결국 우리 제품 사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무엇보다 예의 없는 기업에게는 절대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점을요. 우리는 제품 성능만큼이나 기업의 태도와 철학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삼성의 안방에서 남의 것을 베낀 제품을 팔겠다는 건 한국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자신만만하게 한국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샤오미는 이번엔 전략도 제법 치밀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로보락을 유통해서 성공을 거둔 팅크웨어라는 굵직한 총판사까지 끼고 들어왔거든요. 로보락 판매 노하우로 샤오미 스마트폰도 팔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계산했겠죠. 매장 위치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울의 핫플레이스인 여의도 IFC몰, IT 기업들이 밀집한 마곡,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백화점 한복판에 샤오미 스토어를 열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본거지 중에서도 가장 비싼 노른자 위, 땅에 보란듯이 깃발을 꽂은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처참하다 못해 눈물 나는 수준입니다. 최근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다시 0%대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가성비가 좋다며 입소문을 타고 2%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통계 그래프에 잡히지도 않는 기타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숫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장 목소리는 더 충격적이에요. 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하루에 한 대도 안 팔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니까요. 여의도나 백화점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직원 인건비에 전기세에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데 하루 매출이 제로라는 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돈 태우는 행위입니다. 샤오미 경영진은 당황했을 겁니다. 머리를 싸매고 분석했겠죠. 전 세계가 대륙의 실수라며 열광하는데 왜 한국만 이러냐? 한국인들은 삼성만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꽉 막힌 국수주의자들이라서 그렇다며 정신승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아이폰 신제품 나오면 새벽부터 줄 서서 사고, 닌텐도는 없어서 못 팔고, 다 있으면 혼수 필수템이 됐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기업 철학이 확실하다면 국적 따위는 쿨하게 신경 안 쓰는 게 한국 소비자거든요. 그렇다면 왜 유독 샤오미만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했을까요? 단순히 중국산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샤오미 로봇 청소기는 잘만 팔리잖아요. 이건 중국산의 문제가 아니라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화려한 스펙과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표 뒤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가격이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내 안전을 위협한다면 공짜로 줘도 안 쓰는 게 한국 시장의 냉혹한 룰이죠. 그리고 이 한국인들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아주 황당하고도 소름 돋는 사건들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샤오미를 외면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신뢰가 깨졌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통령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한마디, 이거 통신 보안은 괜찮습니까?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한 농담일까요? 아닙니다. 백도어 논란부터 시작해서 중국산 전자기기가 내 정보를 몰래 빼갈지 모른다는 한국인의 뿌리 깊은 불신을 정확하게 찌른 뼈 있는 한마디였죠. 그런데 이 보안 불안감이 단순히 정보 유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 현관문까지 위협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중국과 한국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샤오미 스마트 도어락 사건입니다. 샤오미가 야심차게 내놓은 스마트 도어락 2 프로라는 제품이 주인공인데 광고는 정말 그럴듯했어요. 3D 구조광 안면 인식 기술 탑재, 보안 등급 최고 수준, 주인 얼굴을 0.1초 만에 인식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설명만 들으면 진짜 미래 기술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현실은 공포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의 한 아파트에 사는 집주인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기사가 도착해서 비대면으로 음식을 문고리에 걸어 놓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도어락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리릭 찰칵. 주인이 문을 연 게 아닙니다. 도어락이 스스로 잠금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누구 얼굴을 보고 열었냐고요? 처음 보는 배달기사 얼굴을 보고 열어준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배달기사도 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침대에 누워있던 집주인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했죠. 나는 여기 누워있는데 문이 왜 열리냐는 겁니다. 집주인은 너무 황당하고 무서워서 자신이 문을 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급하게 인증사진까지 찍어야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샤오미 측의 해명입니다. 소비자가 항의하니까 하는 말이 얼굴 각도가 비슷하면 오인식할 수 있다. 제품 점검해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어락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99.9%가 아니라 100%여야 하는 게 보안 장치죠. 각도가 비슷하면 열린다는 건 보안 장치가 아니라 그냥 마트 자동문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조차 도둑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생체인식 기술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난리가 났어요. 이 사건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준 충격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 현관문 보안에 목숨 거는 민족이잖아요. 내 집 문을 배달원에게, 아니 험악한 강도한테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열어줄 수 있다는 공포. 샤오미가 아무리 가성비 최고라고 떠들어도 한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확신했던 거죠. 아,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기본 설계가 안 됐구나. 이건 혁신적인 가성비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한 기만이다. 고작 도어락 하나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도어락 사건 하나가 샤오미라는 브랜드의 밑바닥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어락은 차라리 남을 들어오게 해서 문제였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주인을 못 나가게 해서 벌어진 진짜 피냄새 나는 비극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역시 중국산은 거르는 게 답이다라며 현명하게 손절하고 있을 때 중국 대륙에서는 샤오미를 믿고 목숨을 맡겼다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도어락 사건을 보며 고개를 젓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샤오미 창업자 레이준이 야심찬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자동차를 만든다. 포르쉐와 테슬라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정말 마법처럼 뚝딱하고 전기차 SU7을 내놨어요. 디자인은 기가 막혔죠. 누가 봐도 포르쉐 타이칸을 그대로 베껴서 별명이 미르쉐, 즉 샤오미 더하기 포르쉐였으니까요. 가격은 포르쉐의 10분의 1 수준. 중국 대륙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역시 레이준이다. 가성비의 제왕이 자동차 시장도 평정했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도어락을 보며 느꼈던 그 불안한 예감, 기본이 안 된 기술은 편리함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예감이 2024년 10월 중국 청두에서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사건은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샤오미 SU7이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어요. 전기차 사고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배터리 화재입니다. 충돌 직후 거대한 불길이 차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탈출해야죠. 운전자는 다행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 손잡이를 찾았겠죠.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샤오미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히든도어 핸들. 평소에는 공기 저항을 줄이고 디자인을 살린다며 매끈하게 차체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주인이 다가오면 쓱 하고 튀어나오는 그 멋진 손잡이가 문제였던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전원 공급이 끊기자 이 전자식 손잡이가 벽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니 안에서도 밖에서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나가던 시민들이 불길을 보고 달려왔어요. 사람 살려. 차 안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시민들은 맨손으로 발로 유리를 찼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급하게 스패너를 가져와서 창문을 내리쳤지만 야속하게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불길은 운전석을 완전히 덮쳤고 구조대가 도착해서 특수 장비로 문을 뜯어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운전자는 화염 속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이 화려한 전기차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관,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배달원 얼굴만 봐도 열려서 문제였던 샤오미 기수미. 자동차에서는 정작 주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안 열려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기막힌 모순 아이러니가 바로 샤오미가 가진 기술의 실체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샤오미의 태도였어요. 사람들이 왜 비상시에 문이 안 열리게 만들었냐고 따지자 샤오미 측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비상 탈출 장치는 있습니다. 매뉴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나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서랍 열어서 매뉴얼 정독하고 숨겨진 비상 레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의 자동차 회사들은 직관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안전 철학이니까요. 하지만 샤오미는 우린 기능 넣었으니 못 찾은 건 너네 책임이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사실 이런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인 3월에도 여대생 3명이 탄 샤오미 전기차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도 샤오미가 자랑하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콘크리트 벽을 인식하지 못해서 벌어진 참사였죠. 3월엔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죽였고 10월엔 하드웨어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 가서 바꾸면 됩니다. 도어락은 고장나면 열쇠공 부르면 되죠. 하지만 자동차는 고장나면 하나뿐인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삼성과 현대차, 벤츠 같은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 그들이 차문 하나를 만들 때 수만 번 열었다 닫았다 테스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전에는 가성비가 없다는 거죠. 샤오미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폰 베끼듯이 포르쉐 껍데기만 베끼면 자동차가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디자인은 마음이 통하는 법이라며 뻔뻔하게 표절을 정당화했던 그 오만함이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흉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조차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숨겨진 손잡이는 위험하다며 기계식 개방 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규제에 나섰을 정도니까요.
한국 소비자들이 샤오미 매장 앞을 차갑게 지나쳤던 이유. 그건 우리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기본이 안 된 기업에게 내 목숨을 맡길 수 없다는 가장 본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이 이 비극적인 사고로 완벽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이 끔찍한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자 대륙의 기적이라 불리던 샤오미의 신화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샤오미는 결국 백기를 들었어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의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SU7 차량 11만 6천여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발표한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그동안 팔아치운 차의 상당수를 다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리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샤오미 주가는 하루 만에 9% 가까이 폭락했고 고점 대비 40% 이상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어요.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성비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던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신뢰의 붕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쥔 회장. 과거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던 그가 선택한 위기 탈출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한 기술적 반성, 피해자에 대한 석고대죄. 아닙니다. 놀랍게도 또다시 감성팔이였어요. 그는 자신의 SNS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지난 한 달이 창업 이래 가장 힘든 시기였다. 너무 우울해서 모든 모임을 취소했다. 친구들의 응원으로 겨우 믿음을 되찾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런 스토리가 먹혔거든요. 신제품 발표회에서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는 꿈을 꿉니다 라고 하면 대륙의 팬들이 형님 힘내세요 하며 열광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차가웠어요. 사람이 차 안에서 타 죽었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은 우울증 타령이나 하고 있냐? 또 쇼한다. 눈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조차 샤오미를 손절하고 있습니다. 애국 소비라는 달콤한 거품이 꺼지고 나니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라는 끔찍한 현실만 남은 거죠. 결국 한국 시장에서 기록한 하루 0대 판매라는 그 처참한 성적표는 샤오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 던진 가장 강력한 경고장이었던 겁니다. 너희 그렇게 기본 없이 남의 껍데기만 베껴서 장사하다간 피눈물 흘리게 될 거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덩치만 키운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 초라한 몰락입니다. 2025년 샤오미가 받아든 성적표를 한번 적나라하게 봅시다. 그들은 한국 시장을 그저 가성비면 다 통하는 곳이라며 얕잡아 봤습니다. 삼성과 LG의 안방을 넘보며 한국인들도 별 수 없을 거라며 오만하게 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삼성과 애플의 양강체제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점유율이 0%대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매장에서는 하루에 한 대도 안 팔린다는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인을 우습게 보던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0%라는 숫자로 완벽하게 심판받은 겁니다. 그럼 본진인 중국은 괜찮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율주행 결함으로 무려 11만 6천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해야 했고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는 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하며 반토막이 났어요. 대륙의 기적이라 불리던 기업이 이제는 자국민에게조차 달리는 관이라 불리며 손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던진 0%의 경고가 얼마나 소름 돋게 정확한 예언이었는지를요. 우리가 샤오미를 거부한 건 단순히 중국산이라는 편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기술을 훔치는 반칙을 일삼고 신뢰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하고 정의로운 선언이었던 겁니다. 샤오미의 몰락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철학 없는 기술은 흉기이고 책임 없는 혁신은 재앙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보여준 그 유별난 깐깐함이 사실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패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삼성과 LG를 통해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진짜 기술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순히 싸다고 넘어가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한 제품은
단번에 간파하죠. 샤오미는 이런 한국 시장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했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샤오미에게 보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본도 안 된 제품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지 마라. 진짜 기술력과 철학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과연 샤오미가 이 치명적 오점을 씹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대륙의 흑역사로 남아 결국 사라지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업의 성공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자의 신뢰, 제품의 안전성, 기업의 철학,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야만 비로소 진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위험을 말이죠. 그리고 그 본능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비극적인 사고들이 차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